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오전 11시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대한민국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오늘 좀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테고요. 또 지금 현재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결기, 이것이 마지막 자신의 공직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의 마지막 공직이다. 그래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한 결정을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탄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이 되면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최측근들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재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 국내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드는 국제적인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내에 있는 탄핵 찬성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기사인데요. 정부가 오늘 그 특검법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불응하겠다.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은 두 개의 특검법인데 내란 일반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입니다. 이걸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소위 말해서 통과시켜라 이거죠. 민주당의 압박인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안 제2요구권을 발동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 두 특검법,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보면 진보당이나 또는 조국당이나 여기는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으로 들어가고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죠. 전략과 전술을. 근데 민주당은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내에 최다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죄송합니다. 그런 작전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탄핵 고리로 특검법을 압박한다. 이 기사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연합뉴스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고리로 특검법을 압박한다. 국민의힘은 이건 바로 탄핵 인질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써온 작전이라는 것이 탄핵 작전이죠. 그러니까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시키고 또 무슨 장관 탄핵시키고, 무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에도 보면 무려 22차례 22번의 탄핵 관련 어떤 그런 야당의 공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일 못하게 만들겠다는 해코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압박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도 탄핵감이다. 근데 여기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왜? 본인이 벌써 이것이 마지막 나의 공직이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꿋꿋이 견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원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의 주장대로 이거 탄핵 인질극이다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움직임 이런 걸 좀 봐가면서 국내 정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다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뭐 중국이 어떻게 하든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시켜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액션을 벌이고 있죠.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한말에 척합이 세워서 오랑캐들 조선 땅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주체사상, 자기대로 살겠다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고립되는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나라의 어떤 진행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근데 이 기사에서 그 기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기사에서 제일 밑부분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밑부분에 가면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밑부분 더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가시면 그러나 있죠. 그러나 그 전체 문단을 한번 블록을 지정해 주세요. 잘 보이게.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탄핵시키려고 하면 대통령이면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가결시킬 때처럼. 근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전 총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 지금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간사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할 때 의결 정족수는 얼마나 되나 이 질의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에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우면 이거는 말을 쥐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말이 어려워요. 규정이나 규율 같은 건 심플한 게 좋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조건이 적용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회의원 151명만 있으면은 한덕수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총리급에 준해서 탄핵시켜 버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저게. 이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거대 야당 세력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게 말이 어려워요.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조건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총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말은 국무총리의 자격에 준해서 탄핵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답을 해준 거죠. 국회 입법조사처가. 151표만 있으면 됩니다. 즉 민주당 단독으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서 잘라버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국회 전문위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국회 전문위원 이 기사입니다. 이건 어제 기사입니다. 자, 국회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문위원은
이번 탄핵 사태가 나기 전에 지난 10월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이 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즉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잘 써먹는 전술이 뭐냐면 닥치고 탄핵이잖아요. 닥치고 탄핵. 걸리면 무조건 닥치고 탄핵. 왜 그런 전술을 썼느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구인체제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장관들을 탄핵해버리면 그 장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이에 그 떠난 자리를 차기 장관이 지명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의 국정마비를 불러일으킨다. 이 작전이었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이 이런 탄핵 소치가 워낙 남용되는 것 같으니까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검토하는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거기입니다. 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 즉 지금 직무대행자는 한덕수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답했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 사태가 나기 전에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만들 때 그 검토 보고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했더니 왜 151명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탄핵사태 이후잖아요. 그래서 탄핵사태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 이게 참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151명만 있으면 돼요. 자,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날려버리고 싶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이기 때문에, 직전 총리이기 때문에 151명의 국회의원만 있으면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신 해준 겁니다. 지금 이번 탄핵 사태가 나고 나서.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가 나기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탄핵 사태가 나기 전에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자는 그 법안 발의 보고서에서 나온 말이 맞겠죠? 이번 탄핵 사태가 나고 나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거기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 자체가 잘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답변이 원래 복잡하고 구질구질하면요,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심플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탄핵 사태 나기 전에 나온 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의 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요거 페넷마이크 기사 한번 볼까요? 국무위원 5명 탄핵 시 의결 못할 것. 계엄회의 참석자 일괄 탄핵 가능. 지금 이런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오로지 닥치고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제 뭐 인사청문회 하고 오늘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인사청문회.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노 해버리면 끝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재판관이 공석이 되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왜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았을까?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왜 방통위원 2명을 충원하지 않았을까? 방통위원 같은 경우 5명이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명입니다. 그러면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 5명인데 3명이 대통령 또는 여당입니다. 추천이. 2명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자기들이 수적인 우위 한 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의결 구조에 참여를 해서 의결을 끌어내려고 했죠. 또 국민의힘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문재인 때는 국정에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방통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죠.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죠. 그런데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어떻게 돼요? 마비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시켜버리니까 완전 마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의결사항들이 연말에 엄청 밀려 있는데 의결 자체를 못하게 된 겁니다. 마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책임질 일 없다. 단 모든 책임을 국정 마비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자. 이 작전이었던 거죠. 이 작전으로 온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생기면서 이 작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못할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오로지 닥치고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오늘 법률안 제2호권 행사한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버린다. 그러면 탄핵이다. 좋다. 탄핵이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5명 탄핵되면 의결을 못한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YTN 기자 출신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설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게 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지금 총리실에서도 지금 기사에 뜬 것처럼 이 총리실에서도 국무위원이 5명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기능이 아예 정지돼 버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뇌가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보면 국무회의 구성원 중 전체 21명인데 여기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돼 있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퇴했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돼 있죠. 여가부 장관 공석이죠. 그러면 지금 21명 중 몇 명이 남아있느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수가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의 의결로 가능한데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은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탄을 노릇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국무회의에서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 전술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 망하자는 소리죠. 아니 자유공갈단 아닙니까 이거? 총리실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언론에.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정당 민주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의 이 발언이 상당히 어제 파문을 불러일으키니까 민주당은 그건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노정면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입이라고요. 입. 그 입에서 대한민국 국무회의
마비시키는 이 작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 방송애들이 뭐 트랙터 난동, 뭐 불법 집회, 도로교통법 위반, 뭐 등등, 뭐 구주화 변호사 그거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트랙터 난동을 일으킨 종북 주사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든 대한민국이 뭐 망하든 말든 그건 뭐 특별하게 고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날려버리는 저 트랙터 난동. 저기 그건 슬로건 보세요. 사회 대개혁 실현. 사회 대개혁이 어떤 거죠? 오로지 윤석열 정권 해체. 사회 대개혁 실현. 저 단체가 내건 어떤 그동안의 슬로건을 보면 대북 제재 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대북 제재 해제라는 외교적인 슬로건을 들고 나오죠? 또 주한미군 철수. 농사 짓는 분들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더 농사 짓기 편할 것 같은데. 또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왜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저 트랙터 난동을 일으키는 세력은 실제 농민 세력이 아닌 겁니다. 농민단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뒤엎어 보려고 하는 급진 좌파 세력인 거죠. 그건 거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대한민국 망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2024년 12월의 비극입니다. 비극. 저 트랙터 보세요. 농사 짓는 트랙터가 저렇게 깨끗합니까? 타이어에 흙 하나 묻은 게 없네. 네? 깔끔하잖아요. 창고 어디다가 놔뒀다가 지금 들고 나온 거죠. 지금 왜 들고 나왔죠, 지금? 저 트랙터 난동으로 종북주사파들의 쇼는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경찰의 지금 공권력이 얼마나 허약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미국이나 뭐 자유우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큰일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뭐 무정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일종의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 국민의힘 폭풍 여론전. 이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한번 기사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제 111조 해석 관련 초선 국회의원 공부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가 없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가 지향하는 헌법 정신이다. 이걸 지금 공부하면서 여론전을 펼치자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 이거 무슨 일종의 세미나인데, 즉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명은 저 모임입니다. 3명은 대법원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여야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말은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임명할 수 없다. 헌법제 111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임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초선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은 여론전을 세게 펼쳐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여론전 펼치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8명이잖아요.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면은 뭐 주요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여론전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게 되면 기존의 언론들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배지들이 움직이게 되면 국회 출입 기자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기사가 되고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한테 다 촬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뉴스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여론전인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와 있는 그 애국 국민들이 본인들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애국 국민 유권자들이 그 함성을 지르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앉아서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 민주당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긴 했으나 촛불행동의 집회, 민노총 집회 현장에서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랙터 난동 사건 때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한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청 직무대행을 겁박해가지고 트랙터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뚫어버렸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짓거리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걸 보는 많은 애국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속에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은 도대체 뭘 하는지. 그 광장에 나와서 그 1시간이라도 못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회 출입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카메라로 촬영해서 뉴스 내줄 건데 그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애국 국민들,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애국 국민들 도와주는 길 아닙니까?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또 그 중에 한 명, 대표 한두 명 지정해서 연설하게 만들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응? 그런 게 어렵다면 대중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대중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있는 자기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광장에 나와 있는 유권자들하고 손을 잡지 않는 저게 무슨 대중 정치입니까? 저거는 그냥 국회의사당 정치인 거지. 우리가 지금 민주화 투쟁 과정 또는 민주화 이후에 뭐 이름 내놓으라 할 만한 유명 정치인들이 다 어디서 컸습니까? 광장에서 컸잖아요. 광장에서. 예? 광장에서 배출된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광장을 극도로 저렇게 꺼리고 두려워할까? 왜 그럴까? 광장에 나오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인가? 광장에 나오면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야, 너 거구야. 그 프레임이 무서워서 그런 것인가? 광장에 나와 있는 그 애국 국민들이 그럼 극우 세력인가? 극우 세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 히틀러 나치입니다.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야구방망이나 총칼로 막 물리력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이 극우예요. 좌파들은 극좌고 스탈린. 그런데 광화문에 나와 있는 그 애국 국민 세력이 극우라고? 그 사람들이 경찰관 폭행하는 거 봤어요? 경찰관 폭행은 극좌 세력, 즉 민노총 일부가 하는 거지. 간첩단 활동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극좌지. 대한민국엔 극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자유우파 정당의 메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좌파들의 지적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아스팔트에 있는 애국 국민들하고 손잡고 연대하지 않는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자기 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하고 앞장섰던 그 친한동훈 계열 20여 명. 일부는 탄핵 찬성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일부는 기권 무효표 던지면서 그 국면을 만들어냈던 그 의원들은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아스팔트에. 혹시 아스팔트에 나오면 혼날 수도 있어요. 꿀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 국민들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목표 지향점이 같은데 왜 손을 잡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의 국민적인 여론이 폭발해서 지지를 받겠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 종이 국회의원.
말로만 떠드는 국회의원. 정치는 물론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돌아가신 고 김종필 총재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 경제는 돈으로 하는 실업. 하지만 대중들과 연대하지 않고 대중들과 세력을 규합하지 않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지금 사실상 석동현 변호사, 이 기사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어제 기사입니다. 이것도 어제 오후 늦게. 윤석열 대통령 신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연합뉴스 기사가 있네요. 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수사라는 것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잖아요. 즉, 두 개의 사건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내란죄 형사 소추를 하려고 하는 그 사건. 하나는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하는 탄핵 심판 사건.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우선순위를 지정해 준 겁니다. 내란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 허정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내란죄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란죄 수사는 내란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 대통령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것이 내란죄 수사거든요. 반면 탄핵 심판은 이번 비상계엄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 내려진 그 비상계엄이 적법하거나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내란죄는 자동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순서가 탄핵 심판을 먼저 해서 이 비상계엄이 적법했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굳이 내란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동 소멸돼 버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법 선포,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거나 위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자동으로 그 내란죄 사건은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내란으로 결론이 나요. 근데 헌재 판결은 탄핵 기각이 났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대한민국 대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비상계엄은 적법했는데 또는 위법하지 않았는데 내란은 성립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완전히 이거는 그럼 난리가 나겠죠. 국가 대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마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죠.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다? 선관위 서버를 보겠다는 거였어요. 선관위 서버. 즉,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지 않고 탄핵 여부에 대한 판결은 불가하죠. 즉, 중앙선관위 서버 관련, 부정선거 관련 이걸 조사하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여부 판결을 못하면 탄핵 심판은 자동으로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이고 내란 혐의 수사도 무혐의 또는 불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사 제목 위에 석동현 변호사.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살펴본 부분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변수예요. 가처분 신청.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본격화. 공개 변론 직접 출석. 이 기사입니다. 여기서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거예요. 12월 27일부터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뉴스가 됩니다. 엄청 큰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죠. 왜? 현직 대통령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앙선관위에 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그거 다 이야기할 거거든요. 저 자리에서는. 그거 자체가 폭탄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 거의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쭉 내려보시면 좀 더 내려보세요. 네. 한 번만 내려보세요. 네, 거기 있죠. 한 법조인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다 대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변론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가처분 신청은 이번 탄핵 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게 빨리 결론을 내주잖아요. 만약에 기각되면 탄핵 심판 계속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용이 돼버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회생이 되는 거죠. 직무 정지가 정지되는 겁니다. 직무 정지가 정지되는 거예요. 네, B번 12345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한 10여일 정도 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이고 형사소송법의 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변론 안 합니다. 본인이. 이 펜앤마이크 이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석 요구 거부하는 윤, 버티기 언제까지? 버티기 언제까지? 언론에서는 지금 이걸 버티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 요구 거부하는 윤, 버티기 언제까지?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출석 요구 거부하는 윤, 버티기 언제까지?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버틴다, 재판 지연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이용해야죠. 지금 이재명이 그 짓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저기는. 공직선거법 1심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 2개월 걸렸어요. 1심 선고 내리는데. 병원 가야 됩니다. 단식해야 됩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제일 잘 써온 것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거 이제 얼마 됐습니까? 한 2주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지연하려고 한다, 버티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일단 구성해야 되고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반 뭐 형사 사건도 아니고 이건 한 국가의 대통령을 파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판결이잖아요. 그럼 신중해야죠, 신중.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 번 딱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을 때,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미국 상원이 청문조사위원회를 1년 동안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원이 청문조사위원회를 6개월 동안 가동했습니다. 1년 6개월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했어요. 사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의회의 표결에 따라서 또는 탄핵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는 뭐다?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듯이 며칠 만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 태도, 이건 아주 온당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지연 전략 또는 버티기 전략 이런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현직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방어권 지키기 차원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심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국제사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국 탄핵 정국 직접 개입 않고 한국 내 친중파 통해서 야권 집권을 독려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 탄핵 정국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국 내 친중파 통해 야권 집권을 독려한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연설하는 저자가 중국 여학생입니다.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중국 국적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하는 국면에서 나와서 왜 저런 집회에 참여를 하고 연설을 할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 가서 또는 러시아 가서 미국 가서 일본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수상을 탄핵해야 된다는 집회 가서 반정부 발언해도 됩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가령 공산주의 전체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공안이 바로 잡아가죠. 그런데 지금 한국 내에서 탄핵 찬성파들이 벌이는 짓이 바로 저런 짓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미 중국은 지금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지금 그 내정 간섭 될 수 있게 입도 뻥끗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탄핵 정국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국 내의 친중파를 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한다. 이겁니다. 핵심은. 한국 내의 친중파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국적은 한국인데 종북 주사파들이 친중파일 가능성이 높죠. 이 친중파라는 게 여러분 친중국 공산당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이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친중파라는 건 친중국 공산당파 이 말입니다. 친북파는 뭡니까? 친북한 노동당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저 여학생이 저 연설을 할 때 저기 앞에 앉아있는 후드티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저 한국 애들이겠죠. 일부는 뭐 중국 애들도 있겠지만 괜찮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면 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나라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박수치고 앉아있으면 저게 정상적인 겁니까? 자, 그래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뭐라고 했느냐. 중국은 이번 탄핵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 네, 거기 있죠. 네,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탄핵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적대적이었다는 비판이 포함된 사실을 보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계획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중국은 이번 이 탄핵 사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 나온 인사, 즉 이재명 등이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차도살인인 거예요.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국의 손자병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적과 싸우지 말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게 나와요. 그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다른 사람의 칼을 통해서 적을 숨통을 끌어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이게 지금 차도살인, 중국이 차도살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그 칼을 빌려주는 그 어리석고 멍텅구리 같은 자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라는 거예요. 한심하죠?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예. 자, 또 뭐 베넷 선임연구원 말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야당이 이미 중국을 위해 나서고 있고 한국 내에 공자 아카데미 같은 여러 연구기관들, 한국 내 친중 세력들, 한국 내에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 이 조선족 말하는 거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 내의 중국인들과 친중 세력에게 야당을 지지하고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독려하면 된다. 참 쉽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보면은 이게 오늘 사설입니다. 탄핵 후 정권 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탄핵 후 정권 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됐어요. 이미. 탄핵 찬성파들은 그 따라다니는 탄핵 찬성파들은 이걸 모르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핵심 종북 주사파들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지들은 친중 세력에 충성하는 세력들이니까. 친북 세력에 충성하는 세력들이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이미. 자, 여기에 사설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관영 방송이 있죠. 거기 보면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나쁜 징조가 되고 있다, 지금. 좌파 정부가 떠나라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전쟁이 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K1 전차, K2 전차, K9 자주포, 뭐 천무 미사일 이런 거 있지만 핵무기를 가진 것은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무시무시한 말이죠. 핵무기 한 방이면은 핵무기 한 방이 용산 상공에서 터지면 30여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이거 거의 비대칭 전략이죠. 재래식 무기 아무리 많아도 탱크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된 대중견제 삼국 공조 악영향,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된 대중견제 삼국 공조의 악영향이 온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 보면 뭐 그런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좌파 정당이 배출한 인사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이재명처럼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에 치명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경고를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촛불 밑이 어둡다고 그러죠.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그러죠. 정작 한국에 있는 탄핵 찬성파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주요 나라들에서는, 자유진영의 국가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한미일 3국 공조가 크게 훼손된다. 그래서 큰일이다. 남들은 전부 큰일이라고 하는데 정작 안에 있는 탄핵 찬성파들은 큰일이 아닌 거죠.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결론은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시켜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 때로는 이상주의자들이고. 이상주의가 너무 심해지면 그게 뭡니까? 비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세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간 상관없이 우리만 착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했던 게
구한말 조선의 지도자들이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주저하게 나라이고 주저하게 탈레반처럼 살고 있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으니 외세가 침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멍텅구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스러운 국면인지 우려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에 콜비라는 사람이 지금 등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던데요. 트럼프 국방차관의 콜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한반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중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소리가 또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완에 전쟁 나면 주한미군 빼서 거기 가겠다. 이 말입니다. 좀 내려보시면 저 그래픽이 있네요. 그죠? 콜비 과거 주요 발언.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즉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주한미군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할이. 주한미군은 지금 중국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막아내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탄핵 찬성파들 집회에 나와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이 눈치 빠른 이 2030 젊은 남성들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야,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지금 군대를 1년 6개월만 가면 되는데 북한의 인민군이 남자 같은 경우 10년 복무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 6, 7년 근무해요. 대한민국에 어느 순간 되면 제가 30년 전에 30개월 군 복무했거든요. 다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여성들도 군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왜? 휴전선 지켜야 되잖아요. 그 누가 지켜? 주한미군 다 가고. 한국군 전력만으로 힘들 텐데? 그러면 일단 군대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애 놓습니까? 안 놓죠.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죠.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지? 그럼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앉아서 중국 여학생이 떠든다고 앉아서 박수치는 쟤들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당장 자기들 앞에 처해질 이 사태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느냐? 직시를 전혀 못하고 있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시키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차관의 콜비를 기용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위치 조정, 역할 조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큰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아시아투데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이 탄핵 사태가 얼마나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호하고 있느냐.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피소 위기. 요건 이틀 전에 난 기사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국제적으로 비호하면서 지금 CIA 뭐 신고한다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피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이 돈 갖다 줬잖아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제3자 뇌물죄 위반 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피소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신고해서 들어가면. 이재명, 지금 일반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얼굴 다 찍혀가지고 CIA의 SNS 계정 다 털리는 것처럼 이재명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피소되어서 국제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자이든 타이든 이미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가 되었다.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탄핵 사태를 아주 어리석게
미련하게 처리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크게 찾아온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오늘 브리핑의 결론입니다. 자,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 한번 비춰주실래요? 한덕수 결기, 닥치고 돌격 앞으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말 사심없이 끝까지 싸워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탄핵 인질극밖에 벌일 것이 없는 민주당,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시키지도 못하고 질질 끄다가 국정 마비만 일으켜서 나라 망하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파국이 벌어지면. 이런 와중에 트럼프 측근이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중국 측은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 안에 벌써 친중파들 세력을 넣어놨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한 지금 한 200여 명이 숨졌다고 하잖아요. 북한 청춘들이. 그러면 김정은은 거기에 보상 대가를 받아오겠죠. 첨단 무기를 받아오겠죠. 그 군대가 북한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구체화되겠죠. 이럴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그 방법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머리수를 채워주시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와서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1시간이라도. 그게 지금 대한민국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제대로 판단하라. 라는 목소리를 내주셔야만이 여러분이 그동안 세금 내고 애 키우고 집 사고 그동안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았던 이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안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 다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광화문 집회에 나가라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화문 집회로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송은 크리스마스 휴방이 되겠습니다. 아투TV는 휴방입니다. 자, 그러면 26일 날 아침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신 국내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